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중요한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자아 이미지로서 보는 마음, 즉 과거로서 보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감각적인 어떤 인식력을 통해서 보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투명한 의식적인 실제로서 보는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실제라고 이름 붙인 것은 즉각적인 보험이라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각적인 인식, 즉각적인 보험과 일어난 현상을 그대로 보는 마음과 그다음에 자아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컵을 볼 때 컵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경험적으로 쌓여있는 것을 통해 보는 자아 이미지를 통해서 보면 이제 이게 개인성이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게 바로 셀프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컵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보는 거죠. 또는 내 감각 기관을 많이 사용해서 보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경험에 쌓인 이미지를 보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거다. 그런데 그 현상을 구성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쌓인 경험과 내 감각기관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섞어서 그걸 통해서 보는 것. 이게 현상적인 봄이다 이거죠. 현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것은 여전히 개인성 속의 일이에요. 그런데 현상은 일부는 개인성에 속하고 일부는 개인을 벗어나 있어요. 자아 이미지를 통해서 볼 때는 완전 개인성으로 보는 거고 현상은 그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 정도 포함시켜서 보는 거다. 실제는 이제 개인을 벗어나서 보는 겁니다. 실제는 그냥 봄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성을 벗어난 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 이미지는 과거의 경험이 쌓아놓은 것, 그걸 통해서 보는 거죠. 이게 이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대부분이 바로 이 이미지의 세계죠. 어린아이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세계로 오직 신선하고 신기하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현상은 지금 이 순간의 주의와 현상계의 사물이 만나서 파악되는 것. 그걸 우리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마음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가 다 현상이다라고 말했죠. 최소한 우리가 자기 마음을 관찰할 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일 떠올리지 말고 관찰이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하는 것이지 지나간 걸 자꾸 되새기는 게 아닙니다. 되새기는 것은 진정한 관찰이 아니에요. 뭐 대충은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나 진짜 관찰은 아니에요. 마치 죽은 인체를 해부해서 인체를 알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요새는 MRI나 PT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작용하는 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런 것처럼 진짜 관찰은 지금 작용하는 마음을 보는 것. 지금 현상화하는 마음을 보는 것. 현상화라는 게 뭡니까?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작용하는 마음, 움직이는 마음을 보는 것. 움직였던 마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지의 세계예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것. 이게 현상이래요. 그 다음, 실제로서 보는 것.
현상은 여전히 뭔가 이해되고 분별되고 파악되는 면이 있어요. 현상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는 것은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를 파악해냅니다. 내용을 보지 않아요. 현상은 어느 정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분별이 돼요. 나타나는 이 현상과 저 현상 사이에 분별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그러나 실제로서 본다는 것은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여요. 현상을 볼 때는 여전히 뭔가 좀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동일시된 기준은 빠져 있어요. 그것은 파악되지 않아요. 자기가 보고 있는 어떤 기준은. 자, 이미지로서는 더 많은 것이 파악되지 않고. 그러나 실제로서 보면, 즉, 어떠한 내용도 끼어들지 않은 그냥 봄으로서 보면 어떤 거든지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자아 이미지는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있다는 걸 알아요. 현상도 지금 일어나니까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실제 모든 것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현상도 일어나고 자아 이미지도 일어나는데 이 기반이 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그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그렇게 세 개로 마음의 작용을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괴로움은 과거의 경험이 쌓아놓은 이미지 속에서의 일이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시간과 시간 속에 쌓인 이미지에서 괴로움이 형성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컵을 볼 때 자 이미지로서 볼 수도 있고 현상으로서 현상을 이렇게 요 얼굴 반쯤에다 써놓은 이유가 일부는 이 내적인 쌓여있는 것을 쓰고 일부는 그냥 외부라고 여긴 감각적인 현실 그것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둘로 걸쳐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현상적으로 컵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서 컵을 볼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자기 자신을 관찰할 때는 바로 이것으로서 봐야 되는데 이것으로서 보려면 이것이 있다라는 것이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다는 게 파악되려면 우선 현상 역시 나타난 거라는 것, 자아 이미지는 당연히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다 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얘는 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성 밖에 있어요. 얘는. 그래서 개인성도 의식되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겁니다. 그렇게 컵을 보듯이 즉각적으로 보는 마음, 이걸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는 거죠. 즉각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거이다. 컵을 그냥 보듯이 보면 돼.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꾸 마음이 떠오르죠. 생각이 떠올라요. 아, 이거 매끈하네. 금색 테두리가 있네. 물 담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이게 뭐예요? 이미지로 보는 거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보다. 그냥 보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마음에서 떠오르죠. 떠오르는 내용 없이 볼 수 있습니까? 이걸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라면 내 자기 자신이라고 여긴 그 내용의 일부와 동일시돼서 보지 말고 그냥 그것 나의 치부, 나의 장점, 나의 단점 그 모든 것을 그냥 보라 이거죠. 그것이 즉각적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여기서 무슨 일을 하다가 좀 넘어져가지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맨 끝이 이렇게 휘어버렸어. 뒤로 이게 꺾이지 않잖아요, 이게. 근데 꺾였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이게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지만 이미 휘어진 걸 어쩌겠어. 빨리 받아들여야지.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바로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저녁인가 오후인가 그래서 응급실에 의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만져보더니 어떻게 해서 딱 끼더라고. 그러니 딱 껴졌어요 이게 손가락이. 맨 끝에 마디가 빠졌었던 거야. 이렇게 짚으면서 잘못 짚으면서. 그래갖고 이렇게 만지더니 확 끼더라고. 그랬더니 아픔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픔 끼니까. 그리고 바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뭐 괜찮았나 그래서 약 받고 붕대 감고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뭐 좀 붓고 아프긴 했는데 다시 손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맨 처음 빠졌을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 자, 일이 벌어졌으면 벌어진 겁니다. 빨리 수용해야 돼요. 현상적으로 본다는 것은 일어난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미지는 자꾸, 내가 왜 그 일을 해가지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괜히 뭘 고친다고 잘못 건드리다가 넘어져가지고. 자꾸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미지는 자꾸 그걸 주장해요. 이미지의 세계에 있으면. 현상의 세계에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실제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현상도 가벼워요. 현상도. 최소한 현상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괴로움이 거의 없습니다. 통증은 있을지언정.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보통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미지를 고집하는 마음이, 즉, 내 안의 세계, 이래야 돼라는 그 세계를 고집하는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라. 그러나 의식적 에너지가 이제 실제가 있으면, 즉, 순수한 보매가 있으면 여기는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그냥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가 이렇게 세 레벨에 머물 수 있다라는. 첫 번째는 이미지의 세계에 머물 수 있고, 두 번째는 일어나는 현상의 세계에 머물 수 있고, 세 번째는 순수한 보험의 세계에 머물 수 있다. 즉, 에너지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옳고, 이것은 틀렸어. 이런 이미지에 머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상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 현상의 움직임에 가장 적절히 대응하는 길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면서 현상에 반응하는 마음에 머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의식적인 실제인, 그걸 우리가 비개인적인 주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개인적인 주체에 에너지가 머물면 사실은 비개인적인 주체에는 에너지가 머물 수는 없어요. 이미지에는 에너지가 머물 수 있고 현상에도 에너지가 머물 수 있지만 비개인적인 주체는 에너지가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이기 때문에 의식의 가장 바탕이 되는 전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머문다는 것은 부분에는 머물 수 있지만 전체에는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에너지 자체가. 전체 속에서 흐르는 흐름일 뿐이에요. 에너지는. 그래서 전체에는 에너지가 머물 수 없고 도리어 부분, 즉 이미지나 현상에 에너지가 머물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전체에 에너지가 머무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응무소주라고 표현했던 거죠. 금강경은. 머물지 않는 마음. 그 어떤 현상에도 에너지가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비개인적인 주체에 에너지가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괴로움은 모두 과거나 미래의 일입니다. 이미 지나가거나 아직 오지 않은 것들 속에 괴로움이 있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일을 그냥 수용하면 거기에 어떤 괴로움도 없어요. 잠시 느낌은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느낌은 신호로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서 그러한 괴로움은 마음속 그림에서 오는 거다.